새벽 5시 정수는 현관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에게 며느리 가영이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정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전 재산인 정기예금 통장, 문서, 인감까지 전부 사라졌다. 정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좀 전에 며느리가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넨 장면이 계속 생각났다. 잠시 후 며느리 가영은 부엌에서 아무렇지 않게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수는 묻지 못했다. 너, 혹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낯선 남자에게서 봉투를 건네는 걸 목격한 시어머니 정순이 집안 전 재산이 들어있는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하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정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수는 살짝 열린 현관문 틈에 손을 괴고 밖을 바라봅니다. 설이 낀 금속 문고리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패딩에는 연탄가루가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왔어요. 며느리는 남자에게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봉투종이 스치는 소리, 구두굽 또각또각 소리만 또렷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금고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금고를 열어보았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금 통장, 각종 문서, 인감 봉투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손끝엔 냉기만 남았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골목에서 본 봉투와 빈 금고가 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여닫히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는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순간 정순의 시선이 탁자 모서리로 향했어요. 거기엔 가영의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고 케이스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케이스 틈 사이로 접힌 메모가 보였어요. 작은 글씨 한 줄 혼자 가지 말 것. 그 문장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봉투, 빈 금고, 사라진 재산, 그리고 그 한 줄. 풀리지 않은 끈들에 가슴이 철렁했성요. 정수는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집안일은 물론이고 동네 반장까지 맡아 했던 그녀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년.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은 뭔가 달랐어요. 보통은 아침 준비를 위해 7시쯤 일어나는데 오늘은 새벽 4시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이나 뒷마당에 갔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던 거였어요.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의 위치 때문에 골목이 훤히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본 것이 검은 코트 남자와 며느리, 그리고 갈색 봉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골목에서 새벽에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신문 배달원이나 우유 배달원 뿐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정장을 입은 처음 보는 남자와 1시간 넘게 얘기하고 봉투까지 건네는 걸 봤으니 부엌에서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커지고 하얀 김이 뺨을 스쳤어요. 따뜻함이 닿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며느리의 손동작이 평소보다 빨랐고 시선도 자꾸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영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났네? 아, 네. 잠이 안 와서요. 며느리의 대답이 너무 짧았습니다. 평소라면 왜 잠이 안 오는지 물어보고 몸이 어디 불편한 건 아닌지 걱정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어요. 금고에 전 재산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정수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와 행동,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끝났어요.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친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금고에 있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급여와 제가 평생 조금씩 모아둔 현금 전 재산이었어요. 인감은 제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에 쓰는 것이었고요. 이 둘이 동시에 사라진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정수는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새벽에 나가서 검은 코트 남자를 만났다. 봉투를 주고받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전 재산과 인감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빚을 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런 생각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아들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자칫 큰일로 번질까 하는 두려움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해가 떠오르자 골목이 밝아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나직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정순의 귀엔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새벽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거실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까지. 내일도 나간다면 정순의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사라진 돈과 인감, 그리고 반복될 새벽 외출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정수는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움직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짧은 전화 통화. 네, 맞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요.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의심은 조용히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새벽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정수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어요. 차가운 도자기가 입술에 닿으며 현실감을 주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새벽 4시 골목은 김서린 공기와 국물 냄새로 눅눅했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파삭 울리고 바닥의 살얼음이 발밑에서 사각 부서졌어요. 정수는 담장 그늘에 몸을 붙였습니다.
손바닥에 스치는 벽돌의 거친 결이 차갑게 베었어요. 먼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잠시 뒤 검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코트를 입은 남자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수첩을 꺼내 금액을 적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찍하는 짧은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또렷했습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던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 같은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삑. 짧게 울린 확인음이 골목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왔어요. 검은 코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군데. 혼자 가면 안 돼요. 그 말이 정순의 귓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젯밤 탁자 모서리에서 본 메모, 혼자 가지 말 것 글자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천막 아래에서 지도가 바람을 타고 헐헐 미끄러져 나왔어요. 동그라미가 굵게 그어진 골목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전달, 회수라는 낙서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 입은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 맞춰 움직이세요. 눈에 띄면 곤란합니다. 전달책은 2명뿐. 그 말이 쇳소리처럼 얇게 울려 정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잠시 후 일행들은 다른 집 쪽으로 향했어요. 정순은 담장에서 조금씩 몸을 빼며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죽이고 골목 모퉁이마다 숨을 죽였어요. 일행들은 그러다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는 못 박는 툭툭 소리와 함께 삑 가는 기계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리 나면 창문만 잠깐 열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지나며 상자 모서리가 외투에 닿을 때마다 드르륵 마찰음이 났습니다. 네 번째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봇대에 몸을 바짝 붙이는 순간 차가운 철제가 등에 닿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잠시 골목을 살피더니 다시 앞으로 향했어요. 이번 집에서는 기계음이 더 길게 울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컸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요즘 수상한 전화가 많다던데. 어르신들 속이는 놈들이 많아서. 정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어르신들 속이는 놈들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검은 코트 남자가 다시 목소리를 냈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늘려야겠어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이었어요. 정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어요. 마지막 집은 골목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며느리가 상자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걸 창문 근처에 두시면 돼요. 연탄 냄새가 나면 바로 소리가 납니다. 정순의 머리가 갑자기 맑아졌어요. 연탄 냄새가 나면 소리가 난다는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뭔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빈 금고는? 사라진 인감은 뭘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계속된 생각 때문인지 목이 탔습니다. 정수는 타는 목을 달래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 탁자 모서리에서 수첩 한 귀퉁이가 살짝 튀어온 게 보였어요. 정순이 조심스레 펼치자 오늘 날짜 옆에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선입금. 아래줄에는 지도에서 보았던 그 주소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덮었어요. 의심의 일부는 풀렸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선입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라진 인감의 용도. 그날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하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늘 일이 잘 끝났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직접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가영아, 오늘 새벽에 일찍 나갔다 왔지?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네. 무슨 일이었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몇 번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곧 다 설명드릴게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며느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부엌엔 보리차 고소한 냄새가 은근히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침 인사를 하고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와 달리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제 새벽에 동네 어르신들 댁에 작은 알림 기계 달아드렸어요. 나쁜 공기가 차면 소리 나도록요. 정수는 찻잔 가장자리에 미세한 금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들었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해서 늘 둘씩 움직이거든요. 말이 끝나자마자 손끝으로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뚜껑을 열면 손바닥만 한 기계들이 줄지어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딸깍 삑 짧은 확인음이 방 안 공기를 가볍게 울렸어요. 긴장했던 정순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그 봉투는? 정순이 물었어요. 며느리는 얇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 사각사각 마른 소리가 났어요. 회비 적어둔 거예요. 어디서 얼만큼 모였는지, 어디에 달았는지. 글씨는 단정했고 주소들은 어젯밤 골목의 동그라미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똑똑 순간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영은 이 시간에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나가보았어요. 새벽에 보았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외마디 인사와 함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이른 시간 실례합니다. 어제 설치한 곳 확인 서명 부탁드려요. 펜끝이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에 맞춰 정수는 문틈으로 얼굴을 반쯤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인사만 하고 물러섰고 복도에는 연탄 냄새와 겨울 바람이 섞여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던 걸 꺼냈습니다. 어제 수첩에 선입금이라고 적힌 건 뭐니? 며느리가 잠깐 말끝을 삼키고는 말했어요. 그건 낮에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리기엔 상황이 복잡해서요. 그때 휴대전화가 드르르 짧게 떨렸고 화면엔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정호, 시장 이번 출입구. 정수는 문장을 눈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입안에 미지근한 금속 맛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보여드릴 게 있다며 함께 나가자고 하였고 정순도 알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둘은 함께 가까운 어르신 댁을 한 곳 들렀어요. 낡은 방문을 밀자 묵은 장 냄새가 은근히 배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의자를 밟고 손을 뻗어 기계를 달고 사용법을 천천히 되짚었어요. 삑 소리가 나면 창문을 조금만 여세요. 어르신의 손등에 닿은 기계 표면은 차갑고 매끈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있는 박스에 작은 종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정수는 종이에 적혀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가지 말 것. 어젯밤 탁자에서 본 문장과 같은 여운이 오늘은 다르게 읽혔어요. 설치를 마치자
어르신께서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다가도 늙은이들 살려서 뭐하노 그냥 편히 가게 냅두지라고 하셨어요. 뿌듯함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걸음을 늦추며 마음속 순서를 정리했어요. 알림 기계 이건 분명했습니다. 둘씩 이동 이해가 갔어요. 다만 선입금은 얘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정순과 며느리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번 출입구 앞엔 이미 검은 코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 둘과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검은 코트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요.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입금이라는 건 미끼였어요. 정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미끼라니. 검은 코트 남자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전화 사기가 늘고 있어요.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고 동네 부녀회와 함께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부녀회 총무를 맡고 있어서 어르신들 댁에 경보기 설치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도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지난달에 옆 동네 박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독거 어르신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가 먼저 구청에 지불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구청에서 활동비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요. 인감도 신청 서류 때문에 잠깐 필요했고요. 정수는 그러고 보니 며느리 가영의 어머니도 집에 혼자 계시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던 일이 기억났다. 그때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경찰서 형사과에서 나왔어요. 자원봉사단체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정순이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전화가 온대요. 연탄 감지기 설치해 준다면서 선입금을 받겠다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 상담했더니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그런 전화 안 한다고. 정순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런 전화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그 감지기 설치한다던. 검은 코트 남자구청 직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수법이 많아졌어요. 무료 설치해 준다고 하면서 과도한 선입금이나 설치비를 받아가는 거죠. 오늘 오후에 그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이따 연락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허탈함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걱정이 모두 오해였다니.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영아,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처음엔 단순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 복잡해져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 하지만 며느리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각자 갈 길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청 직원과 경찰은 다른 구역으로 향했고 며느리는 정순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엔 보리차 고소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테이블 위 수첩과 봉투를 가지런히 놓고 앉았어요. 잠시 뒤 며느리가 앞치마 매듭을 단단히 조이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매듭이 당겨질 때 천이 손등에 가스를 스쳤습니다. 오늘 오후 준비는 잘 된 거니?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또렷했어요.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잉크 냄새가 가볍게 올라왔어요. 네. 선입금으로 돈을 요구하면 현장에서 잡을 거예요. 사람 많은 자리로 유도해서 잠복 경찰들 티 안 나게 할 거고요. 정수는 걱정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마침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시장 2번 출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요구하면 건넬 돈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봉투를 가지고 도망가면? 정순이 물었습니다. 봉투를 요구하면 건네면서 바로 오른손을 들 거예요. 그 순간 검거할 거예요. 가영은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렸어요. 둘씩 이동. 사람 많은 시간. 기록. 벽식의 초침이 째깍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약속 시간 무렵을 앞두고 며느리는 리허설을 하는 듯 짧게 되뇌었어요. 말은 짧게. 요구는 되묻지 않기. 정순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버스에 오르자 히터 바람이 뺨을 데웠습니다. 창밖으론 겨울 햇빛이 도로 위에 얇게 번졌어요. 정수는 창틀의 차가움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문틈이 아니라 한복판에서 확인할 것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닿자 공기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튀김 기름, 귤 껍질, 사람들의 숨. 웅성거림이 웅웅 낮게 깔렸어요.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정수는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3시에 온다 했지? 정순이 낮게 묻자 며느리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장 스피커에서 탁한 잡음이 섞인 안내음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봉투에 테이프 모서리를 엄지로 한번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3시 정각, 종이 울렸습니다. 2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던 며느리 앞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연탄 감지기 설치 관련해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이 빨랐어요. 며느리는 준비한 대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선입금 주시면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남자의 손이 봉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동행한 자원봉사자가 멀리서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관이 나타났어요. 뒤따라 구청 직원과 봉사자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해볼까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정식 업체에서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주세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니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남성은 곧바로 경찰관들에 체포되었어요. 시장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상인과 주민들은 이 내용을 듣자 남성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대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중에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만 수십여 명에 달했어요. 어르신 이런 전화 받으셨죠? 경찰관이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청 지원으로 설치해준다고 하더니 환급해주는 방식이라고 선입금을 달라고 하더군요. 주변에 모인 어른들도 거들었습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장은 북적였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던데. 우리 동네도 조심해야겠네. 며느리가 정순 곁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경찰관이 사기범을 연행해 가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기 범죄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정순과 며느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숨겨서 죄송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왔어. 아니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구나. 정수는 창밖을 생각,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 많이 낳겠다. 거기에 박할머니 일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고, 혼자 감당하기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며느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도 도울게. 네, 어머니 앞으론 함께해요. 그날 저녁 밖에선 눈이 내렸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리며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새벽 외출, 검은 코트 남자, 사라진 돈과 인감.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놀란 아들에게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덕분에 사기범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정수는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심은 이해로, 걱정은 신뢰로 바뀌었어요. 겨울 저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순과 며느리는 부엌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해서. 아니야. 나도 의심부터 했으니까. 정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감지기 설치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점점 복잡해져서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앞으론 처음부터 말해. 함께 고민하는 게 더 좋잖니. 이제 정말 끝난 거지? 네, 어머니. 구청에서 활동비도 나온다고 하니까 받으면 바로 금고에 다시 넣어 놓을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해결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에서 보리차를 우리며 정수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의심과 오해가 풀리고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끝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수는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상황 때문에 의심했어도 믿음은 변하지 않아. 내일부터는 동네 어르신들께 오늘 일 알려드려야겠어. 같은 피해 당하시면 안 되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부녀회에서도 교육 자료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과 며느리는 함께 동네를 돌았어요. 감지기가 설치된 집마다 들러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어제 있었던 사기 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조심할 수 있겠어요. 한 할머니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로서로 도와야죠. 혼자서는 힘든 일이니까.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집을 나오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일이 더 쉬워졌어요. 어르신들이 더 믿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천막이 바람에 파삭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걷는 발걸음이 든든했습니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맞아. 가족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야. 정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예뻤어.
동네 어르신들 생각하고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오후에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활동비 지급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가구청에서 감사패를 받다니. 정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 뒤 정수는 금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돈과 인감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창문 너머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연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이제는 따뜻한 냄새로 느껴졌어요. 정수는 작게 혼잣말로 얘기했어요. 사돈어른, 박할머니, 이제 안심하세요. 다른 분들은 안전할 거예요. 창밖에서 감직이 설치된 집에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우리의 희망처럼 보였어요.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랑과 신뢰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며느리와 함께 또 다른 어르신을 도우러 가기로 했으니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건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고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정순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 며느리처럼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가족 중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말 못할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신가요? 용기 내어 대화해 보세요. 오해는 침묵 속에서 커지지만 진실은 대화 속에서 빛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